새벽 3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화면에 워싱턴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조 과장, 트럼프 당선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나오세요. 나는 양치도 제대로 안 하고 외교부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 표정이 모두 암울했다.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다. 이야기를 보기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2017년이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난리였을 때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한국은 돈만 빨아먹는 나라라고 했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회의실에서 김철수 국장이 말했다.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국장님,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일기대를 보면 트럼프와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은 지도자는 딱 한 명뿐이었어요. 일본 아베 총리요. 김성호 선배가 코웃음 쳤다. 아베? 그 사람 트럼프 푸들이라고 불렸잖아. 맞아요. 굴욕적이었죠.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메르켈은 나중에 트럼프와 인사도 안 했고 시진핑은 무역전쟁만 더 심해졌거든요. 심지어 김정은이랑 러브레터 주고받았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오히려 강해졌고요. 그럼 아베가 뭘 다르게 했다는 거야? 트럼프의 욕망을 정확히 읽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주면서도 일본 국익은 챙겼죠.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허풍 떨지 마. 트럼프인데 뭔 기회야.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다. 지금은 2017년과 다르다. 중국이 더 강해졌고 러시아와도 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이장 평택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 1200자. 평택 미군 기지에 도착한 순간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게 진짜 여의도 5배 크기라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예요. 안내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갑자기 2006년 기자 시절이 떠올랐다. 대추리 시위를 취재할 때 이렇게 좋은 땅을 미국에 줘도 되나? 싶었거든.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 다른 의미였다. 여기서 전투기 띄우면 베이징까지 얼마나 걸려요? 대략 1시간이요. 바로 그거였다. 이건 단순한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었다. 중국 견제용 최전방 기지였던 것이다. 참, 바로 아래 당진이라는 도시 이름 아세요? 당나라 나루터라는 뜻이에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서 붙은 이름이죠. 소름이 돋았다. 미국이 처음부터 이걸 노렸을까? 돌아오는 길에 후배 박지영이 물었다. 선배, 미국이 정말 중국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지. 러시아는 이미 몰락한 나라야. 미국 머릿속엔 오직 중국뿐이야. 그럼 우리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이미 70년 전부터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야. 무기 체계도 모두 같고. 생각해보니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한국 무기는 모두 미군 규격에 맞게 만들어져 있거든. 이 두 군데는 때려야 뗄 수 없어. 그날 밤 아내에게 흥분해서 말했다. 여보, 오늘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위치가 훨씬 중요해. 트럼프가 아무리 돈 내놓으라고 해도 주한미군만큼은 절대 못 건드려. 왜? 미국 의회에서 이미 법으로 막아뒀어. 28,500명 주둔한다고 숫자까지 명시해서 통과시켰거든. 그럼 우리 걱정 없는 거네. 압박은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도 카드가 있다는 걸 알았어. 조선업, 미국의 치명적 약점 발견. 월요일 아침 트럼프가 윤 대통령이랑 통화해서 조선업 얘기했대요. 라는 긴급 전화가 왔다. 나는 무릎을 탁 쳤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김성호 선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뭐가 역시야? 선배, 이거 보세요. 미국이 전 세계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1%예요. 뭐? 그렇게 적어? 더 충격적인 건 미국 함정수가 중국보다 50척이나 적어요. 2030년엔 200척 차이 날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미국이 바다의 제왕이라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조선업을 언급한 거죠. 현실적으로 미군 함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동맹국이 우리밖에 없거든요. 점심시간에 현대중공업 다니는 친구 성훈이에게 전화했다.
야, 요즘 미군 함정 관련 일 많이 들어와. 미친 듯이 바빠. 솔직히 미국이 직접 하기엔 이미 늦었어. 우리 아니면 대안이 없다니까. 저녁팀 회의에서 내가 말했다. 여러분, 조선업을 방위비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 미군 함정을 우리나라에서 수리하고 우리 회사들이 미국 가서 건조하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죠. 아하, 창의적 회계네요. 맞아요. 숫자를 부풀려서 트럼프가 트위터에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김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일기 때 삼성 생각나네. 트럼프가 갑자기 땡큐 삼성이라고 트위터에 올리고 삼성이 화들짝 놀라서 미국 공장 서둘러 지었잖아. 정확해요. 내가 한국에서 이런 대박 딜을 성사시켰다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실제 우리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요. 방위비 협상의 기술. 또 방위비 폭탄 떨어졌습니다. 지영이가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다. 2030년까지 협정되어 있다면서요? 그게 트럼프한테 무슨 소용이야? 이란 핵협정도 그냥 찢어버린 인간인데.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말했다. 조 과장, 솔직한 의견 말해봐. 부장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예요. 트럼프 일기 때 그 양반 참모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피값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피값? 미국이 6.25 때 우리 위에 피 흘렸으니 이제 우리도 발전했으니까 그 대가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도 베트남 가서 같이 피 흘렸잖아. 맞아요. 그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미국이 참전한 주요 전쟁에 우리만큼 참전한 나라가 몇 개나 돼요? 그럼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포장이에요. 나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가 미군에게 주는 게 뭐가 있죠? 기지 공짜로 내줬죠. 전기세, 수도세도 우리가 내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럼 벌써 엄청 많이 주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걸 다 계산하면 상당한 돈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이런 걸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조선업에 보조금 주고 한국 직원들 월급 지원하고 견적도 좀 비싸게 불러주는 거죠. 아하, 실제 부담은 별로 없는데 숫자만 크게 보이게. 정확해요. 트럼프가 SNS에 내가 한국에서 500억 달러 대박 딜 성사시켰다.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사이라도 한 사람이 계속 밥값 낼 수는 없지. 우리도 이제 지식국가니까. 동맹 서열의 충격적 진실.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읽다가 나는 커피를 쏟았다. 관세나 수출 통제가 동맹의 등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영아, 동맹의 등급이 매겨진대. 1등급, 2등급, 3등급. 헉, 그럼 우리는 몇 등급이에요? 솔직히, 일본보다는 낮을 거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권 바뀔 때마다 대미 정책도 바뀌잖아. 워싱턴 선배에게 전화했다. 형, 요즘 워싱턴 분위기 어때요? 솔직히 일본이 훨씬 유리해. 아베가 트럼프랑 쌓아놓은 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우리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각인시키는 거야. 저녁팀 회의에서 내가 말했다. 우리가 동맹 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미국한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어필하는 거네요. 맞아. 중국 견제 평택 기지, 조선업 미군 함정,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문화적 유대도 활용해야 해. 상원 의원 앤디 김도 있잖아요. 맞아. 상원 의원이 전체 100명인데 그중 1명이 한국계야. 이런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 등급을 올려야 해. 일본이 1등급이면 우리는 솔직히 3등급 정도. 하지만 2등급으로 올릴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렸어. 반도체 수출의 위험한 함정. 과장님, 큰일 났어요. 지영이가 헐떡이며 뛰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 반도체 수출이 홍콩이랑 중앙아시아 쪽으로 갑자기 확 늘었어요. 젠장. 그 반도체들이 어디로 갔을까? 뻔하지. 중국이나 러시아로 갔겠지. 나는 급하게 자료를 찾았다. 지영아, 미국이 제재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어. 10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9년 11개월 30일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미국은 다 보고 있다가 우리가 선 넘으면 그때 확 제재하는 거지. 삼성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요즘 제재 관련해서 얼마나 신경 써? 미친 듯이 써야지. 작년에 어떤 회사는 자금 세탁으로 4조 원 넘게 벌금 받았어. 팀 회의에서 말했다. 1980년대 도시바 사건 알아요? 일본 도시바가 소련에 첨단 공작 기계를 판 거예요. 그 때문에 소련 핵잠수함 소음이 줄어들어서 미국이 추적 못하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1987년부터 도시바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본 반도체 업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우리는 메모리는 강하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 TSMC를 못 따라가거든.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거지. 문화와 종교, 보이지 않는 힘. 워싱턴 한인교회 목사님 편지를 읽으면서 새삼 한미 관계의 깊이를 실감했다. 한미동맹은 정치적 동맹을 넘어 문화적, 종교적 유대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지영아,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엄청 많고 그 네트워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 트럼프 일기 때 한국 고위직들이 종교적 채널을 통해 만난 경우가 많았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 기독교계랑 교류가 많았고. 하지만 아이러니가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좋은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한국이 가장 높아. 그런데 미국이 한마디만 하면 한국 여론이 확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협상가들이 강하게 나가기 어려운 거야. 하지만 이런 문화적 유대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해. 지금 한인 상원의원 앤디 김도 있고 상원의원이 100명밖에 없는데 그런 자리에 한국계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극단적인 일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은 있다고 봐야지. 북한 카드와 트럼프의 마지막 욕망. 트럼프가 또 김정은 얘기했대요. 자기를 그리워할 거라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 트럼프의 남은 욕망이 뭔지 알 것 같아. 뭐요? 노벨 평화상이야. 재선을 했으니까 3선은 못하잖아. 일기 때 김정은과의 협상으로 노벨상에 가까이 가려고 했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노벨상에 추천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도 북한 카드를 쓸까요?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일기 때와는 상황이 달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면서 복잡해졌거든. 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복잡해.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하지만 뉴욕과 LA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수백만 명이 죽을 상황이 왔을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줄까? 그래서 독자 핵무장 얘기도 나오는 거군요. 우리 안보에는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은 동맹국이라도 핵 보유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NPT를 깨야 하고 그럼 제재받을 명분을 주게 되는 거지. 새로운 기회, 한국의 선택. 미중 패권 경쟁은 앞으로 수십 년은 더 갈 거였다. 정치는 생물이야. 계속 움직이거든. 하루라도 놓치면 기업들이 한순간에 큰일 날 수 있어. 미국 제재는 장난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국도 바보는 아니야.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만들면 벌금을 50%에서 99%까지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달라지는 시대가 됐어.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니까. 한미동맹 자체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였다. 6.25 때 함께 피를 흘렸고 우리는 미군 참전 용사들을 정말 잘 챙겨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유교적 관념 때문에 그래. 하지만 트럼프가 자기 목표를 못 이루면 동맹의 등급은 떨어질 수 있어. 그럼에도 나는 확신했다. 우리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야. 지금 미국 머릿속엔 중국밖에 없어. 그 중국 바로 앞에 있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확신이 섰어. 미국에게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야. 정말? 조선업도, 반도체도, 지정학적 위치도. 모든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 트럼프의 압박은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카드도 있어.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필수라는 것을 보여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